1979년 가을 뉴욕 월스트리트의 금 거래소 앞 풍경은 기묘했다.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달러가 아닌 금괴를 사기 위한 주문서가 들려 있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당시 미국이 직면한 경제적 공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로부터 45년 금은 인류 경제의 모든 격변을 관통해왔다. 전쟁과 평화, 위기와 번영, 그 중심에는 언제나 금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상품의 가격 변동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돈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공포가 만들어낸 역사다. 1980년 1월 21일 오전 10시 금 가격은 온스당 850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00달러였던 것이 거의 3배로 폭등한 것이다. 이 믿기 어려운 상승의 배경에는 1970년대 후반 미국이 겪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있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연설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했다.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3%를 넘어섰고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기 위한 차들이 수킬로미터씩 줄을 서 있었다. 이러한 혁명으로 원유 공급이 끊기면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었고 달러의 가치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은행을 믿을 수 없었고 정부도 달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오직 금만이 진짜 돈이었고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1980년 2월 금 가격은 600달러로 급락했다. 정점에서 불과 한 달 만에 3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그리고 금에게는 더 길고 어두운 침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새로운 영웅이 등장했다.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린 것이다. 이는 전례 없는 긴축 정책이었다.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실업률은 치솟았지만 볼커의 전략은 성공했다.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달러는 다시 강해졌다. 그리고 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사람들은 금을 팔고 다시 달러를 믿기 시작했다. 1990년대 세상은 새로운 금을 찾았다. 그것은 반짝이는 노란 금속이 아니라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혁명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로 대표되는 IT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꾸고 있었고 사람들은 기술 주식에 열광했다. 금 가격은 20년간 300달러 선을 맴돌았다. 아무도 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금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졌고 젊은 투자자들은 금을 매수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인 투자로 치부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금은 그 자리를 잃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0년 3월 거품이 터졌다. 닷컴 버블의 붕괴였다. 수많은 IT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날 금 가격은 온스당 270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20년 만의 최저점이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금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10년 후인 2011년 금은 1900달러가 되었다. 무려 7배의 상승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9.11 테러 이후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 이어지는 전쟁의 시대였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돈을 찍어냈다. 금리는 1%로 내려갔고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났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2008년에 왔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다. 158년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췄다.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경제학자들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말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든 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가 시장에 쏟아졌다. 연준은 국채를 사들였고 모기지 채권을 매입했으며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는 전례 없는 통화 정책 실험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금을 찾기 시작했다. 달러가 이렇게 무한정 찍혀 나온다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한다면 과연 종이돈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금 매수로 이어졌다. 2011년 9월 6일 금은 온스당 1921달러를 기록했다. 새로운 역사적 최고가였다. 1980년의 기록을 30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금은 다시 한번 위기의 시대에 가장 신뢰받는 자산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금의 상승도 영원하지 않았다. 2011년 이후 금 가격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갔다. 경제가 회복되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2020년 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멈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가 멈추고 사람들이 집에 갇혔다.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실업자가 폭증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또다시 연준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제한 양적 완화였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든 우리는 줄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금리는 사실상 제로가 되었고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급속도로 팽창했다. 재정당국도 가세했다. 수조 달러의 재정 부양책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았다. 2020년 8월 금은 온스당 2,070달러를 넘어섰다. 또 한 번의 새로운 기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의 상승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왔다. 팬데믹 기간 동안 쏟아진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망의 붕괴,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결합하면서 물가는 급등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은 방향을 급선회해야 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금은 다시 하락했다. 2022년 말 금 가격은 1,6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커졌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 금은 다시 2,000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었고 중동의 긴장도 높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중앙은행들의 행동이었다. 중국,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고 있었다. 자산이 동결되는 것을 목격한 다른 나라들은 금과 같은 물리적 자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매번 위기가 왔을 때 금은 빛났고 평화와 안정이 왔을 때 금은 잊혔다. 이러한 패턴은 금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준다. 금은 위험 회피 자산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다. 경제가 안정되고 신뢰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생산적 자산으로 이동한다.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사람들은 5,000년간 가치를 유지해온 금으로 돌아온다. 2026년 금은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역사상 최고가이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급등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유럽 국가들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6월에 25%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는 10%의 관세가, 강철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도 계획 중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평균 관세율이 2026년 말까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러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무역전쟁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전쟁은 항상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불확실성은 금의 가치를 높인다. 역사가 보여주듯 전쟁의 시대에 금은 언제나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다. 만약 정치적 압력에 의해 통화 정책이 좌우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통화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2026년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과 금리 정책의 방향이 금 시세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시장은 2026년 중반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금 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관세와 공급망 압박으로 2026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처럼 사람들은 다시 한번 종이돈이 아닌 실물 자산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4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 가격의 움직임은 공포와 탐욕, 신뢰와 불신의 역사다. 정부를 믿을 수 없을 때, 화폐를 믿을 수 없을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인류는 언제나 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세상이 안정되고 신뢰가 회복되면 금은 다시 잊혔다. 이러한 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음 위기는 언제 올까?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일 수도 있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일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팬데믹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때도 금은 거기 있을 것이다. 5천년 전에도 그랬듯이 금은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위기의 피난처로 남아있을 것이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신뢰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격뿐이다.